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 일본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항만경제실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일본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전기 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협약 추진 이후에 11월 현재 주 1항차 정상 운항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223TU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항로 개설 초기이기 때문에 물동량 처리 실적이 크지 않으나 앞으로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항차 운항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에 평택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항로 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4월에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상생구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 임대료 상승 비율을 100분의 5로 명시하였으며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3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을 위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2022년 자동차세와 2023년 부가대상 시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감면 대상자는 3명으로 감면액은 8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지역상생구역 지정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 위임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시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 일본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전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게 물동량이 움직이고는 있나요? 네, 아직 물동량이 크지는 않지만 하고는 있어요? 정기적으로 운항은 하고 있습니다. 주 몇 회 항인가요? 주 1항차 운행을 하고 주 1항 차인데 하고는 있다. 예. 근데 아직은 많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223TU 정도가 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는 연간 이제 5,000TU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5,000TU 이상일 때만 그때부터 아니, 최대가 최대가? 아니, 그렇게 되면 1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못 안 될 시에는요? 이제 거기 6개월간의 실적을 종합을 해서 뭐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로 해서 이제 기준은 1TU당 이제 2만 원꼴이 되겠어요. 이제 5,000TU 이상은 돼야 최대 거기에 이제 최대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협약이죠, 협약.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요. 별도로 또 예, 지원을 예.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예. 그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이제 기준을 정해서 네. 거기에 이제 충족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항로 개설 단 1회로 네. 그 일본 항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네.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네. 저희들은 이게 항로가 활성화되면 계속해서 운항이 되는데 1년에 끊어서 드리는 거고 네. 경기도는 그 항로 개설 1년 차에 그냥 2억 다 주는 무조건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개설하면서 어, 동시에 예,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드리면서 계속 할 수 하고.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원해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저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초기에는 좀 적었는데요. 네. 지금 저기 그 달이 갈수록 네. 처리하는 양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대신 네. 이제 저 평택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거는 좀 괜찮은데 네. 일본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게 한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사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동량이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나가는 건 어떤 종류로 나가요? 지금 저 포송 산단이나 포송 저기 평택 전역에 네. 일본에서 투자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그 네. 물량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네. 한 타겟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적다는 건 우리가 수입하는 게 적다는 뜻이 아니면은 물량이 어떻게 해서 적다는 거죠? 예,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그 항로가 안정되고 나서 이제 움직이려는 안전성 물량이 때문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부산을 거쳐오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평택으로 오는 연안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어느 정도 한 3, 4개월 지나야 이용하시는 분이 저 항로가 안정됐구나 이용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저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잘 되고 있냐에 따라서도 자기들도 물량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 항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우리도 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쪽에서 반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가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만큼 물동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네, 잘 민간 협력을 좀 잘 해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예,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 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전기항로 지원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4조 지역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게 지금 상위 법령이 지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동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이 적합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가해야 하는데 살펴볼 기준은 뭐냐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
제5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할 것,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에 적절할 것.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접수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장이 사업계획서와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출 서류로 구비 서류로 돼 있는 거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타시군에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타시군 걸 다 봤더니 이렇게 세 개로 제한돼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을 제출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이대로면 이 세 가지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판단할 수가 없다. 타시군 조례를 참고했을 때에는 구비 서류가 추가로 더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제 저희 조례에서 그 세 가지 사항은 뺀 이유는요. 네, 법령에서 정해져 가지. 있습니다. 아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네네네. 정관이나 네, 사업계획서하고 네,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은 네, 네. 당연히 법에서 이 세 개 항목은 제출하게 돼 있고요. 예, 그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더 있으면 시장이 이제 조례를 정해라고 그래서 네.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당연히 법률에 담겨 있는 거면 이 조례도 필요가 없죠. 예. 당연히 법률에 우리가 왜냐면 직관적으로 딱 조례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 조합을 설립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조례를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서류 필요 가져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조례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그 4개의 서류 인가 신청서부터 해서 그 부분을 첨가 안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이따 의원님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리고 참고로 또 이거 좀 아까 최종구 의원님하고도 정해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래서 이게 뭘 위한 조례입니까? 최종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제가 법률을 쭉 봤는데도 약간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 이게 상생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가 잘 안 와다 설명을 좀 주시면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면 시민분들이 자기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떤 특화를 할 수 있는 건지 특화 제안을 내면 시에서 어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상권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상충되진 않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도 보면 내용이 되게 이제 짧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 상권법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또 위만 이제 한 것만 일단 기술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그럼 이거에 대한 취지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법에 이제 상세히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주 골자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상권에 있는 세입자나 건물주, 임대인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근거 뭐 요거를 좀 만드는 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지역이 지역 상생 구역과 이제 그 자율 상권 구역 이렇게 두 개 구분이 돼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상생 구역하고 그다음에 자율 상권 구역을 통칭해서 이제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몇 가지가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서 보증금 증액 청구의 경우에 이제 상위 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정해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의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 조합이 자율상권 조합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 조합 안에 있는 가맹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가맹점을 이제 특례를 받고요. 또 하나 이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제 조세라든가 그 부담금의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상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개축이나 대수선을 할 때 융자를 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그 상인의 경우에는 그 입주한 사람들한테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 등의 융자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비 등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조례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제 얻어질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이제 우리 이제 조례를 만들 때는 이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는 사실상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접할 때 이제 취지와 목적이라는 게 명확히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그 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조례여서 이게 법률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다라는 게 목적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자율 상권 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구역 외에도 상가 밀집 구역 같은 곳을 일반 상가 같은 곳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요건 그 제2조 4호 강목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면 자율상권 구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그가 한마디로 상가 번영회라던가 뭐 상인연합회 뭐 이런 곳들을 자율상권 조합이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조례라는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네, 그거는 전통시장 이 조례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상위법에. 법령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고 아, 네. 이 조례는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네. 최소한을 규정을 단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이제 전통시장에 입점하지 않은 상인들은 원래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어쨌든 여기도 조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면 여기도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던가 이런 그런 그 큰 단위의 조합에 대한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별도의 자율상권 조합으로 뭔가 그런 이거는 어떤 별도의 조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요거만에 큰 틀의 이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법률이 작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금년 4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된 법률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록한 데는 거기에 받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이라든가 그래서 혜택을 받는데 그 외에 상가 지역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이제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실 거는 그 지역 상생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이제 상생 구역이고요. 그 자율상권 구역이라는 데는 침체된 지역에 의한 구역으로 두 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사벌이라든가 고덕 이쪽에는 이제 지역 상생 구역이 적용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침체된 지역으로는 이제 구도심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많이 이걸 충족하기가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까라는
고민도 들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착한 임대인 해갖고 임대료를 절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원 계약서 당시보다 임대료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지금 그 상위법에는 아마 원래대로 갔을 때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게 좀 애매하게 막 논란이 되지 않을까. 예, 고민이 의원님 되는데. 말씀대로 이제 그 부역 안에도 어떤 상관은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상관 또 내려갈 네, 수도 그러니까 있고 평균으로 그거를 하는데. 평균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이게 취지는 그두 개가 상권구역 저기 상생구역이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정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의미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상인분들이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셨어요. 더 선호하셨고 소비자분들인데 어쨌든 같은 취지에서 지역상권을 상생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라던가 이런 게 없도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논란이 되지 않게 예,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계속 이해가 안 가서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역의 지정에 임대인, 그러니까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조합을 구성하고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이게 지정이 되면 임대료를 올리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약 조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맞죠? 저기 상생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떤 이 조합이라는 구성원이 상인들만의 구성이 아니고요, 상인과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 이 3인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가 있어야 네, 되고. 그 사전에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네, 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상권구역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다른 이제 사업체 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인구수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2년간 감소했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조합형수회를 묶으면 저희가 이제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겠다 하는 법률입니다. 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상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구역은 지정을 하려면 임대인, 임차인, 토지주가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제 상권을 구성하고 계신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연대를 해서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하면 이제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임대료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네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이게 이 강제성이 있느냐라는 부분 이게 사실상은 어떤 구역이든 간에 서로의 협의가 안 되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강제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정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2조 1항의 남목에 보면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통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하였을 것인데 이게 100분의 5가 상승하려면 평균 이게 신규 계약건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평균 임대료가 100분의 5%가 오르려면 제 지역구엔 상가가 정말 많은데요. 이게 5%가 오르려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평균을 올리려면 그래서 가능할지 지역 전체
구성원들이 아니라 지역 전체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항이 지역- 이제 네네. 어떤 한 소사벌 상업 지역에 네. 그 50% 이상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이제 50% 상업 지역 안에 네. 50% 이상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에 있는 다 점포수의 임대료의 5%가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합으로 자기들 이제 삼자가 합의된 회원들 분 중에 네. 거기에서 이제 그게 평균적으로 5% 이상이 네, 근데 과장님 넘었을 때 이제 지금 그런 과장님 거죠. 이제 2조에 보면 2조 나오에 보면 이제 그 구역도 있지만 또 행정동의 평균 그게 또 표시가 돼 있어서 이제 최 의원님 네네. 그거 질문을 하신 거라. 네네. 이번에 행정동도 물론 이제 선택적인 조항이지만 행정동도 평균 그거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 시행해 가면서 조금 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을 주시면 주실수록 점점 이제 시험 과목처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조금 더 깊게 이후에 이제 뭐 논의 과정에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과장님 이 조례안과 이제 다른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근데 그런 것들과 뭐 충돌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 싶어서요. 거기 대부분 이제 전통시장 제외한 골목형 상점가하고 아직 이제 거기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골목형 지정 상점가는 그 기준은 2,000평방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몰려 있을 때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등록을 시장 군수가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런 범위를 이제 그 범위보다는 좀 크다고 큰 지역을 이제 범위를 설정되어 있습니다. 약간 성격은 좀 무슨 뜻은 같겠지만 실제 적용하는 거는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예, 중복 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예, 생기지 그런 거는, 않을까 예, 없을 싶어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 창출 과장님께서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제한되어 있는 업종도 그 지정이 되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지? 이제 자율상권 구역하고 자율조합이 이제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있는 분들은 이제 가맹점 등록을 해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다음 이 오늘 상품권 가맹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한계를 이제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도 가맹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업종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내에 이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라든가 그 연매출의 일정 수준이 이제 그 직영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흥업소 이런 데는 제한이 됩니다. 그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지금 골목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온누리 가맹점 그 가맹을 할 수 있는 거에 제한이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라는 거로 파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질문이 답변을 주실수록 계속 질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기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정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지원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우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구역을 정하게 돼 있고 지금 또 사실은 다른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유사한 또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지금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에서. 왜냐면 이게 지역의 상정과 살려야 될 분들이 먼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정확히 알 수 있게 관련된 상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요건들, 그 지정받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그랬을 때 제출할 서류나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전체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이런 경제에 살려야 된다,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는 취지하에 수많은, 이게 왜냐하면 법률도 상위 법률의 부처가 다른데 각자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챙기지 못한 조례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 당기지 않은 또 지원 내용들도 있으니까 상인분들이 아니면은 뭐 상인회가 뭐 그런 분들이 좀 보시고, 아 나는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혜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는 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요 상권법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다. 전체적으로 네. 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걸 네.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네. 왜냐면 이거 계속 얘기할수록 질문이 계속 늘어나고 예. 있어요. 뭐 궁금하거든요. 상권 살려야 되거든요. 지역에서도.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네.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네. 지금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네. 사실상 이제 그 법령의 이제 네네. 그 최소한의 보충 수단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예예. 해주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준비를 네. 해서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 실장님 말씀 주신 거면 이제 그 조례 그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서 반드시 만들어서 시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필수 조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이게 법령이 이제 그 효력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규정된 그 부속되는 이제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로 이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예. 예. 김영 의원님.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만 이거를 나열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는 보여요. 근데 지금 검토 보고서고 이거는 거기에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부분이 이건 지역상 거구나. 착각을 했구나.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예를 들면 임대차 또 임대를 주신 분, 또 토지주 이런 분들이 다 동의하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분란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 네. 이제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이제 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는 현행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만 지금 해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요건이고 상정을 사실 했다라는 뭐 이게 말씀을. 시행이 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뭐 적용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잘 혼선이 있을 쉽지는 수밖에 않을 것 없고요.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예, 그건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되겠죠. 음. 근데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미리 좀 예견하시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강구하셔야 예, 될 것 그거는 뭐 같아요. 계속 저희들이 뭐 저기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네, 제가 지금 잠시 대화 나누는 사이에 검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혹시 관계가 없느냐 부속 서류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해서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첨부 서류에는 기본적인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 인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까지 시민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 첨부 서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일반 시민들은 조례를 찾아가고 뭘 찾아가고 해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잠깐 찾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니까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겠지만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예 필요한 서류도 그렇고 절차,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자세한 내용, 거기다가 이 구성원에 대한 내용 이런 것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하는 이유는 너무 이게 그냥 툭 던져 너무 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 그럼 상위법을 여기에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넣어 주시던가 해주셨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기본적이지 않았나라는 타 시군 거 몇 개만 보셨어도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걸 보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조례 내용은 사실상 이제 법령에서 이제 그 위임을 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관련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준용하는 그 내용을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조합을 설립을 할 때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또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준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다고 네,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아까 다만 이제 조합하고 관계 없다고 하셔서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여튼 좀 말씀하신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법령의 이제 시행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좀 이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안내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일어나서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또 이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께는 저희가 조의를 평하고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가족과 그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감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22년, 23년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22년도는 네. 그 자동차세 네. 2기분인데 이분이 선납을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15만 원 정도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 환급을 사항입니다. 해주고. 네. 그다음에 23년도 분은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시는 87만 9,350원인가 전체를 다 추계하니까 네, 네. 아무튼 독곡동 소재 그 희생자 부모가 네. 한 87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 한 분은 주민세 1,000원짜리 그거 한 분 개인 균등할 주민세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튼 꼼꼼히 챙기시고 아까 또 이렇게 먼저 선납하신 분은 또 다시 되돌려주는 그 꼼꼼함에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 유가족에 대한 이 안타까움은 네,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요. 일단 이게 국민이 일단은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게 즐기는 것도 저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고가 어떤 예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할 수 있든 안 하든 간에 안전하게 이런 축제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외에 뭐 나머지는 지금 중앙에서 처리를 다 하고 있겠지만 이건 뭐 별개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감면은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평택시에 시민안전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회재난에서도 강도 이런 부분은 또 있는데 이런 사고는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재난은 또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한 요 부분은 또 인정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간의 과정에 이제 국가에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유가족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서 논의도 하고 이제 쭉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시세 감면 이것도 뭐 정부에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 현장에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장례 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우리가 지금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예, 보험에서 그런 거를 추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예, 그거는 말씀드린 추가로 거예요. 좀 검토를 별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측정까지 예. 못하더라 어렵더라도 예, 이제 이미 안전보험이라고 드러났는데 거기에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평택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꼭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보니까 우리 안전보험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택시에서 어떤 상해가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고 해서 좀 이름하고 안 맞지 않나. 강도나 이런 건 또 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간의 검토한 거는에서는 이제 그 대상이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건데 네, 뭐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쳐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시민은 평택시 안에서는 어떤 안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해맞이를 우리가 보러 갔는데 거기에 다소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어떤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게 해맞이 보러 간 시민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을 안전보호를 해야 된다는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을 자꾸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보지 말고 그냥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예. 찾아봤습니다. 일단. 네, 뭐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인 한계는 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네, 부분이 네, 네. 있으니까 예, 꼭 또 검토해 다시 확인 주십시오.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정쟁을 만들고 싶어서 여쭙는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서류에 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설명도 이제 이태원 사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제목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되어 있고 근데 1번 감면 대상자에 보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사인가 사고인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그 명칭이 달라도 상관은 없겠으며 없는지 그리고 이제 없더라면 이 동의안 안에서만이라도 명칭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 통일시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건 뭐 저희들이 이따가 저희들의 몫이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종식 시간을 갖고자 함께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